이 테이블을 하나 사고 월 수익이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작은 변화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저는 지금 12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공간 사업을 4개 정도 하고 또 콘텐츠 사업 같은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진 엄청난 강점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공간 대여 사업을 하더라도 그 공간 대여 사업의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공간 대여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과 잘 융합을 시킬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200만 원의 투자 비용을 일주일 동안 들여서 지금 현재 매달 2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더 내게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해볼 테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셨으면은 제가 처음에는 4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스튜디오 사업을 했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4평에서 최대 3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영상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지금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도 그 영상을 많이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왼쪽에도 띄워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전날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또 되게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같은 인물 맞으니까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 300만 원의 수익 그리고 평균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공유 오피스랑 4평짜리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을 다 갈아서 전체 대관 스튜디오로 바꾸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기대를 했죠. 그래서 다 갈아엎었습니다. 30평짜리 스튜디오로 바꿨고 저희가 기대했던 수익은 한 달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한 달 평균 350에서 400 정도 수준에서 거의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아마 마케팅에 더 많은 비용을 쓰시거나 공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더 힙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성향이 좀 달라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데이터로 다 뽑아서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분명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보통 이용하시는 시간 그리고 한번 이용하실 때 얼마만큼 기간을 이용하시는지 재사용은 어느 정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 분명한 문제점들이 좀 보이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저희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저녁에 버려지는 시간을 잡아야 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티룸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랑 파티룸을 겸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파티룸을 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이었어요. 왜냐면 뭔가 스튜디오의 본질이 파티룸으로 인해서 훼손된다라는 좀 두려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설사 파티룸을 동시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전혀 훼손이 되지 않는 어떤 방식과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파티룸을 결국에는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저희의 파티룸 방향은 좀 사진을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파티룸을 운영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뭐 브라이덜 샤워, 베이비 샤워, 생일 파티도 사진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생일 파티 이런 것들을 주 타겟으로 하게끔 상품을 좀 구성을 했어요. 이유는 저희는 스튜디오였고 어쨌든 스튜디오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거를 활용해야 됐기 때문인 거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희는 큰 투자 비용이 필요 없었어요. 파티룸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딱 2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쁜 공간에서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예쁜 공간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남는 공간에 예쁜 테이블과 예쁜 의자만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비용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총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실제로 들었고요. 사실 200만 원 좀 더 적게 들었어요. 근데 200만 원 정도가 대략 들었고 제일 많이 든 게 테이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었고 의자도 그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잡다한 집기들이죠. 기류도 필요하고 소모품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썼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처음부터 좋은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좋았던 점은 스튜디오 매출에 전혀 타격이 없었다는 거죠. 파티룸을 잘못 운영을 하면은 파티룸 매출은 증가하는데 스튜디오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스튜디오에 피해가 가지 않게 파티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전략을 취했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파티룸을 사용하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니까 사실 한 20명도 거뜬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기본 인원 6명에 최대 인원도 12명 정도로 저희가 한정을 하고 운영을 했어요. 이유는 사람이 적을수록 공간 퀄리티의 유지가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상품을 시간 단위로 팔기보다는 패키지화해서 팔겠다라는 전략을 좀 취했어요. 그 패키지화하는 거는 시간을 최대한 스튜디오가 겹치지 않는 시간으로만 상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상품을 팔도록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저희의 타겟이 사진을 남겨야 되는 분들을 고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소개하거나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게 스튜디오를 훼손시키지 않고 파티룸을 같이 운영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부터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걸 전부 다 계산해보면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추가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단 일주일 동안 200만 원만 투자해서 매월 2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고정적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했을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더 빨리 그 수익을 벌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은 내가 스튜디오 서비스의 본질에 너무 갇혀서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만 너무 애쓴 게 아닌가. 어쨌든 저희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대한 본질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내거나 또 다른 활용으로 융합과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갇혀서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 제가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주 목적은 휴게 공간이거든요. 근데 휴게 공간으로 쓰지 않는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파티룸이나 이벤트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었던 비용들도 사실 여기 공간에서 파티룸을 바꿀 때 들었던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미 다 회수를 했고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너무 편견에 갇히지는 않았나를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사업이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잘 없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도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하는 게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물론 우리는 브랜드의 가치는 꼭 지켜야 될 거예요. 브랜드의 신념 같은 거는 꼭 지켜야겠죠. 저도 그거는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언제든 부서질 수 있다는 걸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다른 것과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방향성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작은 변화를 줬는데 월에 얼마라도 더 수익을 벌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댓글로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많이 나누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창의롭고 창업스러운 이야기들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스틴 두 잇, 위 두 잇. 안녕.